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과세, 아직 당연히 확정이 아니죠. 현재 버전에서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업비트 거래소 있죠. 두나무 주식회사. 현재 이제 제일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과 기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주주가 되겠죠. 1위는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 송치영 회장이고요. 2위는 김형년 부회장, 이제 공동 창업자입니다. 3위가 우리기술투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은행, 우리금융과는 전혀 무관한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4위가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하나은행. 하나은행에서 갑자기 1조 원의 투자를 두나무 업비트에 발표를 했죠. 지금 뭐 이제 금가 원리 분리 원칙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은 이 원칙을 미국처럼 풀어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위가요. 한화투자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5.9%, 6위가 하이브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최근 뉴스에 한화투자증권 5위가요. 지분을 한 5.9%에서 9.84%로 대폭 늘려서 갑자기 이제 창업자들을 제외하고 3위의 랭킹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은행이 사니까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이제 포모가 물론 이제 계획이 있었겠죠. 묻고 더 지금 더블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죠. 한화투자증권에서 두나무에 약 6천억 원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 지분을 9.84%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코인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맞거든요. 제가 뭐랄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채널을 22년 11월에 열었다. 그때랑 느낌이 거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한번 우리가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 생각해 보시죠. 한국의 시중 은행들은요. 정말 보수적이에요. 제가 뭐 이제 은행 관계자들 예전에 많이 만나봐서 그 영업의 벽, 그러니까 사실은 주담대랄지 뭔가 확고 막 새로운 신기술 투자, 뭐 중소기업 지원 이런 거 정부가 이제 막 시키면 억지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돈 떼이면 안 되는 곳엔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신규 수익, 아파트가 제일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시중은행과 한국증권사에서 지금 업비트 코인 거래소를 그것도 포머를 느끼면서 1조 받고 난 6천억 더 지금 이건요. 굉장한 포모 매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 저 투자증권이나 은행에 있는 이제 연구원들이 있겠죠.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파악이 제가 볼 땐 끝났다. 숙제를 누군가는 끝낸 겁니다. 이게 최고 의사 결정자에게 보고가 됐고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엄청 이렇게 이제 머리를 아마 쥐어 박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이게 실제 행동으로 다 나왔잖아요. 굉장히 통 큰 베팅이지 않습니까? 법 통과도 전에 그냥 내지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더 늦어진다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코인 가격 어쨌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소도 저평가 분명히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더 늦어지면 경쟁에서 처질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있고요. 나중에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당장 뭘 할 수는 없어요. 뭐 법도 아니고 뭐 ETF도 없고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뒤처졌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제가 볼 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현재 비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 달러죠.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가 되지 않습니다. 0.24%. 반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다? 99.76%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가 탈달러화에
조짐은 사실 뭐 10년 전부터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구체화가 됐던 것들은 이제 전 세계 중앙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국채를 예전처럼 잘 사줍니까? 잘 안 사줬죠. 오히려 금을 지금까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동이돈의 시대에서 디지털 머니, 디지털 자산의 시대로 룰 체인지를 했죠. 담보 자산을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금이었고 그게 이제 석유로 이제 페트로달러 했다가 지금은 어디에다가 연동시킵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에도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죠. 지금 과도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니어스법,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은 좀 더 명분이 명확하죠. 달러 패권.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99.76%. 이건 정말 뭐 사실상 뭐 이게 다른 뭐 디지털 유로, 뭐 디지털 위안화 이게 될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그에 반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발표하겠다. 그 발표하겠다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가 발표가 되긴 될 거라고 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유럽이나 중국, 이제 홍콩을 통해서 하죠. 러시아나 지금 뭐 이란도 저기 뭐 비트코인 자꾸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뭐 중동, 뭐 저희 아랍에미리트, 뭐 싱가포르, 미국에 이게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야 이거 진짜 한다고? 그리고 뭐 이제 반미 진영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은행망을 막아버리니까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발등에 불 떨어져서 불이 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99.76%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럽에서 제일 큰 은행 37개 회사가 모여서 지금 뭐합니까?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뭘 하겠다?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답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은행, 뭐 여러 가지 은행들 25개 기관, 총 37개 회사가 만들어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사실 유럽이요. 그 역사적으로 옆에 있는 국가들이랑 서로 친한 국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유럽도 얼마나 많이 전쟁을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단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어려운 유럽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습격이 너무 세니 지금 똘똘 뭉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곧 있으면 6월 달 되죠. 6월 1일부터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 일본 국내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증권법의 적용을 받거나 좀 모호한 위치에 있었던 해외 스테이블 코인, 특히 어떤 코인일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특히 USDC입니다. 일본의 금융망에 통합이 된다. 저는 역사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19세기 말에 저희 서구 열강이 한국에도 왔었지만 일본 먼저 침략을 했었죠. 근데요, 그 일본에서 서구 열강에게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처절하게 우리가 총칼로 싸워서는 쟤네들 이길 수 없구나. 뼈저린 패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유신 이후 이제 군국주의 그 길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절한 패배를 겪기 전에 조금 빨리 깨달았으면 참 더 좋았으련만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이탈리아의 최대 은행 그룹 인테사 산파울로, 이 은행은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민은행이 지금 몸집은 제일 큽니다. 국민은행 그 그룹 KB그룹 있죠. KB그룹보다 몸집이 이제 자산 규모 기준으로 50에서 60% 큽니다. 어디가요? 저 이탈리아 최대 은행 그룹. 여기에서 지금 지난 1분기 뭐 샀나?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조금 더 샀고요. 블랙락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추매했습니다. 비트와이즈 솔라나 스테이킹 ETF는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온 XRP 현물 ETF 최초로 매수를 했고 비중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뭐 솔라나를 팔아서 솔라나 지금 뭐 끝났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시기보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XRP는 왜 샀냐? 이제 유럽에서는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통과가 됐고 시행이라고 하는 게 뭐 6개월,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이게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유럽에서 들지는 않아요. 하고 있긴 합니다.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XRP 왜 샀나 물어봤더니 뭐 법적인 분쟁이 종료가 된 거 아니냐. 미국에서 규제 환경이 명확해진 거 아니냐 하면서 조금 사봤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겠죠.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코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커지는 거 그거 알겠어. 근데 코인은 이거는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AI 쪽 그쵸? 지금 뭐 스페이스X다, 뭐 오픈 AI다 해서 그런 대형 IPO 나올 때마다 돈이 그쪽으로 쭉쭉 빨려 들어갈 거라고 전 봅니다.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는 관건인데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탈리아 최대 은행 그룹에서 있지 않습니까? 4대 천왕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규모가 아직은 매우 작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 대비해서 0.02% 이게 뭐 하나로 합치면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우리가 볼 땐 와 큰 금액인데 워낙 몸집이 큰 저 은행 그룹 단위에서 보면 0.02%를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사볼까?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긴 하거든요. 눈치 보는 간보기 단계예요. 근데 이 0.02%가 나중에 어디까지 커질까요? 점차적으로 1%, 2%, 3%, 4%까지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건 스탠리도 뭐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까? 2%에서 4%까지 비트코인 살 것을 권유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전 세계 큰 은행들이 결국 담기 시작하면 아마 시총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현재 기준에 지금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인 과세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왔냐?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뭐가 있겠냐? 지금 보는 겁니다. 제 의견이나 우리 지금 구독자님 의견은 다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형평성이 지금 코인은요. 지금 뭐 그냥 뭐 제가 뒤에서 얘기 드리지만 공제 한도 뭐 250만 원이고요. 여기 뭡니까? 세율 이게 또 금투세는 폐지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없는데 코인은 가뜩이나 찌그러져 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나 투자자 우리가 뭐 보호를 받았던 적이 사실 뭐 우리가 느꼈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그리고 과세 시스템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준비 측면에서나 재고를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오후반 제 동생이 그 구독자님 그 댓글에 국민청원 링크를 이제 좀 이렇게 URL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동의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가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 양도세가 없는 거죠. 양도세는 매도가에서 매수가 뺀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세금이 올해 말까지 일단 없고요. 지금 이미 있는 세금도 있어요. 코인 상속세 냅니다. 증여세 냅니다. 법인세 그러니까 어떤 기관 법인에서 코인으로 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뒀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코인으로 수익을 거뒀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 제가 그 과세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질문을 미리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무조건 매도 총액의 22%를 떼간다. 맞을까요?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수익이죠. 매도 가격에서 취득한 매수 가격을 뺀 그게 이제 수익 아닙니까? 저기 부동산으로 치면 아파트 10억 팔았으면 10억 전체에 다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10억에서 내가 산 가격이 5억이면 5억을 뺀 5억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 표준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익의 22%예요. 단 현재 기준으로서는 코인은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250만 원. 250만 원이라는 공제액은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그 느낌을 보시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죠. 문제가 되는 건 매도 가격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비트코인 3억에 팔았다, 뭐 4억에 팔았다. 그건 이제 누가 봐도 딱 찍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매수가.
정확히는 내가 얼마에 샀냐, 취득가, 요게 관건입니다. 기준이 될 만한 그 시점의 가격, 해당 가격이요. 올해 말 종가 있죠. 12월 31일, 그러니까 2027년 1월 1일 12시 그 자정의 그때 종가, 올해 말 종가. 그게 우리나라 그 5개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5대 거래소 공식 가격의 평균 값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산 가격, 취득가죠. 이것과 올해 말 종가를 비교를 해보셔서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그 취득가를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 취득가가 더 높은 경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불장에서 아주 그냥 고점에 알트코인 잔뜩 물렸다. 이러면 실제 취득가가 올해 말 종가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실제 취득가는 예전에 샀던 그 물렸던 그 가격이 이제 취득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올해 말 종가가 더 높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1억 원에 샀는데 올해 말에 봤더니 3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실제 취득가는 올해 말 종가인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 취득을 했던 그 가격 그대로 또는 올해 말 종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가가 높아야 이제 양도세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취득가가 높고 그래야 이제 그 수익이 좀 더 작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3년 뭐 3월이었습니까? 24년 3월이었습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뭐 1억 시대 열렸다 했을 때 그때 고점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올해 말 비트코인의 종가가 2억으로 이제 딱 찍혔다. 근데 내가 내년 4월 달, 2027년 4월 달에 3억 원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을 팔았기 때문에 3억의 22%를 다 세금을 내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제 250만 원 그냥 일부러 뺀 겁니다. 양도세라고 한 것은 내가 3억에 팔았으니까 3억에서 1억을 빼야 될까요? 내가 실제 샀던 1억 원 또는 올해 말 종가인 2억 원을 빼야 될까요? 여기서 1억 원을 뺄 필요가 없고 1억을 빼면 이제 양도세가 더 많아지는 거죠. 3억에서 1억을 빼면 이제 22%라면 대략 4,400만 원이 아니다. 왜? 더 큰 금액. 내가 실제 산 가격 1억이지만 종가 올해 말 가격이 비트가 2억 원이었으니까 2억 원으로 쳐줄 수 있겠다. 3억에서 2억을 빼면 1억이 되죠. 1억에 대한 22%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이 이제 양도세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종가가 2억으로 실제 취득 가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취득가는 2억.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알트코인을 예전 뭐 21년 이렇게 불장에서 물렸을 때 제가 그거를 그냥 온도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25년에 온도가 3,000원일 때 물렸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가격이 낮아져 있죠. 올해 말 종가가 좀 지금 기준 뭐 500원, 600원이 아니고 한 2,000원까지 갈 것 같다. 제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7년 내년 4월 달에 5,0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5,000원 곱하기 지금 온도코인 10,000개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매도 총액 5,000원 곱하기 10,000개, 5천만 원 전체에 대한 22%가 양도세가 아니다. 양도세는 매도가는 5,000원이었죠. 그러면 실제 내가 샀던 3,000원이 취득가일까요? 올해 말 종가인 2,000원이 취득가일까요? 취득가는 더 높은 거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3,000원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5,000원에서 3,000원 빼니까 2,000원에 대한 10,000개, 2천만 원에 대한 22% 세금. 이게 대략 한 440만 원을 낼 수 있다. 250만 원 공제는 일단 뺐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온도 코인을 내가 실제 더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종가는 2,000원인데 난 실제 3,000원 더 비싸게 물렸어. 이것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거래소 앱에서 거래 내역을 또는 이거 이제 그 뭐 PDF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 센터에 전화를 해서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제가 AI랑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거래 내역을 내가 받아서
내가 온도 파이낸스 코인을 3,000원에 샀다는 거, 비싸게 샀다, 물렸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종합 그 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얘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 5대 거래소, 특히 이제 좀 업비트가 그나마 난데, 이제 다른 거래소들은 이 시스템을 한번 가보시면 되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옛날 거, 이런 거 자료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과세를 하려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업비썸, 이제 업비트나 비썸 거래소 앱에서 이거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AI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거래 내역 시간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물린 코인들 있죠. 옛날에 막 엄청 비싸게 받았던 샀던 코인들, 요거를 거래소 미리 연락을 해서 미리 거래 내역을 싹 다 뭐 엑셀 파일로 받아놔라, 뭐 이런 얘기를 AI가 권고를 뭐 해주더라고요. 좀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미리 받아놔라, 특히 잡코인 크게 물렸을 때, 이런 얘기를 뭐 이제 하긴 했습니다. 현재는 코인 그 양도세는 손실 2월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식과 같은 금투세, 지금 뭐 이제 폐지가 됐지만 금투세 주식은 이제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내년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5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본 공제가 이제 5천만 원까지 그 뭐 보장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금투세는 어쨌든 폐지가 됐죠. 근데 코인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시작하는 거지, 마이너스를 막 계속 가져가서 나중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해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 동일 연도에서만 계산을 하셔야만 합니다. 딱 보시면 기본 공제 250만 원과 5천만 원은 차이가 지금 뭐 20배 정도 나는 거죠. 손실 2월 공제가 코인은 이제 안 됩니다. 이게 현재 버전이에요.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분리과세는 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어쨌든 과세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야당에서는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제가 하반기에 난타전이 전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저는 낼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세를 제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코인 수익은요, 이제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종합과세까지는 아니에요.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 있고 안 되는 기타 소득인데 종합과세 안 합니다. 이 쉽게 얘기 드리면, 직장 생활하시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하시면 사업소득 있죠. 그것과 한꺼번에 이제 코인 수익을 합쳐가지고 막 그냥 중과세를 매기지는 않는다. 근데요, 국민연금과 특히 이제 건보료를 얘기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코인 그 수익과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사업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내니까 국민연금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건보료를 낼 확률은 현재로선 높습니다. 단 이런 게 있어요. 아직 과세 자체도 확정이 안 됐죠. 건보 그 공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과세를 진행을 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당연히 그 기준을 발표를 해야 돼요. 현재 뭐 7.19%입니까? 7.2% 정도 그대로 부과를 할지, 그 기준을 여기에서 새롭게 비율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우리 구독자님 댓글 이런 걸 다시더라고요. 30% 세금 맞아야 된다. 폭탄 과세다. 이게 이제 이분이 공부를 하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양도세가 22%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수익에 대해서 22%. 근데 건보료가 대략 7.2% 정도 부과가,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그대로 간다면 그럼 이거 합치면 거의 30% 되거든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회사에 소속이 되면 이제 건보료가 이제 회사랑 절반 부담을 하겠지만,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이미 은퇴를 하시거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0%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코인으로 시세 차익을 얼마를 벌면 건보료 상한에 도달할 것이냐. 건보료가 뭐 이제 그 상한이 있어요. 월 뭐 얼마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세를 만약에 한다면 코인 시세 차익이 7억에서 8억 정도 만약에 되신다. 건보료 상한을 채울 수 있습니다. 월 459만 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월 460만 원 그냥 뭐 시원하게 내실 분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게 뭐 내고 싶은 사실 마음은 없거든요. 저는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 저는 뭐 피하거나 이럴 생각이 사실 추워도 없어요. 낼 때 내는데요.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뭐 이제 형평성이다, 공정성이다, 뭐 과세 그 준비 체계나 시스템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많이 해주셨던 게 이런 것 같아요.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오른다라고 해도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뭐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의 기본은요. 세금을 무서워해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제 원칙입니다. 단 지금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포모장이 나와준다면, 상승장이 나와준다면 저는 최소 50%, 많으면 7, 80%,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또 100% 그냥 다 시원하게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 절반 이상은 7, 80%까지는 파는 것을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 이게 과세라고 하는 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계획만 잡아 놓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세금을 낸다라고 최악을 가정해 봐도 올해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없고 아까 얘기 드린 건보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적당 수준을 이제 파는 것은 당연히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세금은요. 솔직히 납득이 돼도 짜증이 나고 내기 싫은 게 사실 세금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지금은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형평성을 떠나서 아예 그냥 낙제점입니다. 제가 볼 땐 낙제점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뭐 나중에 그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완하겠다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장이 지금 어려운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변화되는 업데이트가 있으면 또 추후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